추미애 대표 저런 말 하는 걸 갖다가 여당에서 그렇게 비중을 둔다고 저는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견이죠. 그렇지만 마지막 국정의 최고 책임은 지금 집권 측에 있고요. 그러니까 그 야권에서 비판한다고 그걸 무조건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어떤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견제 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까 빛과 그림자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부작용 반드시 있습니다. 이걸 체크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, 국정에는. 그러니까 김영우 국방위원장 말도 저는 100% 맞고요. 그러니까 이 야권이 물론 아주 얼토당토하는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비판을 할 때 이때는 이게 다시 재비판하는 건 맞지만은 어떤 국정에 있어서 어떤 견제로서 어떤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발언.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언론이 국정을 감시하듯이 야권의 역할도 있죠. 국정을 같이 나누어서 집행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지만은 국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윤영석 원장님, 네. 추석 지나서 아마 이제 이 박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가 회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. 네. 가깝게 제가 또 많이 같이 정치도 했고 17대까지. 근데 보면은 시민단체 흔히 말하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본인이 제도권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또 늘 나서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목소리가 높고 하기 때문에 태도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은 어떤 이념 노선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온건 중도 합리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굉장히 강온 양면을 잘 구사하지 않을까.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상당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오히려 김종인 대표 때하고도 못지않게 이렇게 하리라고 보고요.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같은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를 그때 맞이했을 때 상당히 대화가 따뜻하게 됐듯이 추미애 대표하고 이제 순방 외교 이후에 3당 대표 회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. 단 이제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하고 좀 시각이 다른 게 네.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. 그 점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. 근본적으로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김성욱 대표님, 이제 박 전 대표하고도 만났어요. 그랬더니 이제 사드 당론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되게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겼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야가 공조가 잘 될까요? 그동안에 썩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은데. 네, 아니 근데 호남을 두고 쟁탈전 비슷하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없다면은 상당한 기간 연합이 되고 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교집합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상당히 충돌하는 본질적 이해 충돌 관계라고 봐야 될 거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한마디로 사드 문제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비판을 누가 더 내놓느냐에 따라서 수권 정당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반면에 오히려 추미애 대표 사드 배치 반대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당 상당히 이번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. 이 네 가지 선명성 경쟁 네.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야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보적이었는데요. 그런 네. 그 모습을 비춰줬는데 네. 갑자기 추미애 대표가 김종인 대표와 달리 사드 배치 반대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당으로서 일정 부분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.